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 고등학교 1학년 거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찍었던 영상이 너무 길고, 그리고 한 번에 찍으려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되게 방대해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항식의 연산이다라고 하고, 그거를 다항식의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항식을 얘기하기 전에 뭐 방정식도 얘기를 하고, 되게 문자식부터 막 얘기를 하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선생님이 뭐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빼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내용만 설명하고 싶어서 내용을 압축시키고 조금 잘라서 볼 겸 선생님이 새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단원 다항식의 곱셈 고등학교 1학년 게 있고요. 두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소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다섯 번째 여러 가지 부등식, 여섯 번째 경우의 수, 일곱 번째 행렬로 선생님이 딱 7개로 잘라서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한 세 번째 시도거든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항식의 곱셈. 이 다항식의 곱셈은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강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게 더 추가됐을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3학년 곱셈 공식도 조금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되게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살짝 얹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야 우리가 안 까먹습니다. 선생님은 암기가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고1 곱셈 공식을 암기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를 안 해서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 안 외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다른 학원들에서 되게 곱셈 공식 가르친 걸 좀 많이 봤는데, 막 곱셈 공식은 총 18개다, 이거 다 외워라,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내가 못 외우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조금 내용이 이해가 돼야 머릿속에 남거든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우겨 넣는 작업이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최대한 조금만 살짝 얹어가지고 잘 외울 수 있게, 선생님이 이해라는 거를 정말 쉽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역할이잖아.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완전 기본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개라는 게 있고 분배라는 게 있는데, 전개는 그렇죠. 전개가 아니지. 이거부터 설명하지 말까요? 그럼 우리가 분배라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분배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분배를 어떤 다항식에서 분배를 할 수 없을 때까지 다 해버리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를 그냥 할 수 없을 때까지 다 해버리면 그걸 전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분배에 조금 큰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배의 반대, 그냥 분배의 반대 행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보다 나는 공통인수로 묶는다 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표현이 있죠. 그러면 공통인수가 없을 때까지 싸그리 묶어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전개랑 인수분해랑 반대말이라는 걸 꼭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하고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냥 일단은 우리는 분배하고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형태가 보이고 많이 나오고 그런 형태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공식으로 암기를 하자 라는 게 전개 공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곱셈 공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요. 선생님이 당연히 중학교 3학년 때 설명했죠. 그죠? 강의도 찍어놨고 강의 내에서도 이 얘기를 했으니까 볼 테면 봐봐. 보고 싶으면 봐봐.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곱셈 공식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원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공식은 기본전개꼴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 세 번째는 합차의 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전개꼴은 뭐냐면 굉장히 뭔가 그냥 엄청 특수해 보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개하는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전개꼴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 그때 여기가 두 수의 합이고 두 수의 곱인 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인수 분해를 할 때 이런 다항식을 인수 분해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곱해져서 4가 나오는 친구고 합해져서 4가 나오는 친구고 곱해져서 3이 나오는 친구잖아요. 그런 A, B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인수 분해잖아요.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합해서 4가 나오고 곱해서 3이 나오는 형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3하고 1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3하고 1을 이용해서 얘를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의 형태로 거꾸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었다. 그게 우리가 기본전개꼴의 인수분해 공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얘가 합이고 곱이라는 형태로 나온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공식을 막 써요. 근데 얘가 합해져서 나온 거고 곱해져서 나온 거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박치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뭐든지 쓰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었는데 일단 미리 얘기하지만 나는 이 공식은 나는 암기를 안 합니다. 뭐 나는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암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그냥 전개하세요. 그냥 전개하세요. 알겠죠? 그냥 쓰세요. 알겠죠? 괜히 계산 실수하지 말고 이런 거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괜히 계산 실수하지 말고 그냥 전개하세요. 알겠죠? 그냥 식 한 번 더 쓰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이거를 외워가지고 얻는 것이 많으면 하겠는데 외워서 솔직히 말해서 난 얻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외워봤자 여러분들이 여기 가운데 한 계산 실수는 하고 있을걸요. 그렇죠? 둘이 곱해서 뭐 마이너스 10, 둘이 곱해서 플러스 3 연산해서 마이너스 7이다. 잘하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몇몇 학생들이 좀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이 괜히 이거 막 열심히 ACX제곱에 막 시간 써서 외운 다음에 그냥 계산 실수 해버려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산 실수 안 하고 싶으면은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편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난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2차 식은 뭐예요? 뭐 얘를 는 0이라고 썼을 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전개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일반형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서 선생님이 최고차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 a로 나눠줘 볼게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a분의 b는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고 a분의 c는 두근의 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였다. 이거 기억나나요? 그쵸? 나 이거 똑같이 할 거니까 그냥 계속 지켜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그럼 뭐냐면 3차 기본 전개꼴이에요. 차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냥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중학교 거에서 차수가 하나 늘어난 걸 배우는 거라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똑같아요. 그냥 x 제곱 플러스 이거 다 더했죠. 그쵸? 얘도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막 두 개끼리 곱했죠, 그렇죠? 그럼 얘도 두 개끼리 곱하고 더하고 두 개끼리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얘네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나 얘랑 똑같이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뭐 쓸 거냐면 그대로 얘 쓸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 세제곱이죠? 미안해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는 0 붙이면 3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일반형 한번 써볼게요. 최고차항 계수 1로 맞춰줍시다. 이렇게. 이거 보이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용어를 조금 통일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런 친구들을 두 근의 합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근의 그 한 개끼리 합이다. 얘는 근의 두 개끼리 합이다라고 부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그냥 한 개끼리 합이고 얘는 두 개끼리 합이고 얘는 세 개끼리 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에서 봅시다. 그럼 이 친구도 세 근의 하나끼리 합 아닌가요? 얘는 둘끼리 합, 얘는 셋끼리 합 아닌가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일단 부호는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로 친 게 두 근의 합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여기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였다 생각하고 원래는 이거잖아요. 원래는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인 건데,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자고 알겠죠? 이거 괜찮죠? 이거 괜찮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개수를 보고 그 근의 합을 구해낼 거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볼 거기 때문에 부호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둘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끼리 합이 아니죠. 하나끼리 합이 그냥 결론을 씁시다. 하나끼리 합이 근의 하나끼리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론을 가져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좀 간단하게 씁시다.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a분의 c가 둘끼리 합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셋끼리 합이다. 이렇게 써주면 괜찮나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부호가 포인트고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이게 3차만 가능한 게 아니라 4차, 5차, 100차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얘를 좀 선생님 빨간색으로 쓸게요. 미안해요. 네, 선생님 색깔을 통일하는 걸 좋아해서. 네. 설명은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쓸 건데 a로 나눠서. 네, 이렇게. 그래서 기본 전개꼴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제 필기하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완합 중에 이제 완전 제곱식 할 겁니다. 일단 완전 제곱식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친구한테
이 중학교 친구가 문제에서 그 이제 중학교 3학년 형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이 제곱을 뭔가 분배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의 전개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시험 전날에 이거 실수했던 학생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맨날 느끼는 게 뭐냐면, 잠깐만 1분만 딴소리를 할게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5등급, 6등급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계속 5등급, 6등급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꿔내지 못하면 절대로 높은 등급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등급이 이건데 습관이 계속 5등급, 6등급이야. 그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조금 말을 떠들어도 계속 너는 5등급, 6등급이 되는 거야. 다른 예시로 바꿔볼까요? 5등급, 6등급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 몸무게가 100kg라고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너네들을 살을 빼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이 바뀌질 않아요. 예를 들어 안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운동을 일단 운동하러 왔으니까 운동은 시키니까 하겠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든지 계속 야식을 먹는다든지 계속 단 거를 엄청 찾는다든지 또 그냥 먹는 습관이나 움직이려는 습관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요. 요요만 올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는 공부하고도 매우 똑같다고 봐요. 난 운동하고 공부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저렇게 하던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저렇게 풀던 친구가 이게 고등학교 돼서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곱셈 공식 중에 완전 제곱식이 이게 아니라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나온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이 친구도 마이너스 b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왜 마이너스가 가운데만 붙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개해보면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차수가 얼만큼 변하든 간에 우리는 모든 항의 부호를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알겠죠?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완전 제곱식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 완전 제곱식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곱, 곱두배 이 형태라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차수를 하나 늘리도록 합니다. 차수부터 하지 말고 항부터 합시다. 항. 먼저 3항, 항이 하나 늘어난 완전 제곱식을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항이 하나 C로 늘어나서 얘를 완전 제곱식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 친구처럼 제곱을 써줍니다. 그래서 각각 모든 항에 있는 제곱을 써준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가 그냥 얘랑 아예 달라서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 둘의 뭔가 규칙이 있고 연관성을 이어주면 되게 좋지 않아요? 이 곱두배라는 친구를 보니까 쌤이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거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이거는 두 개끼리 합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항이 두 개일 때 이 친구는 두 개끼리 합이라 얘기해요. 근데 항이 하나 늘어나면 두 개끼리 합은 얘가 아닙니다. 그때는 두 개끼리 섞어서 합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둘끼리 합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 항에서 둘끼리 합인 거죠. 그렇죠? 문제 있나요? 그죠? 없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별로 외울 것도 없지만 3항 곱셈 공식에서 그냥 이 친구를 봤을 때 그냥 뭔가 둘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처럼 똑같이 제곱 때린 다음에 여기도 곱 2배 때리면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그냥 곱이 아니라 둘끼리 합이다.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얘는 그냥 두 수의 곱인 것 뿐이고요. 근데 두 수의 곱의 합도 얘가 적용이 되는 건데 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두 수의 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느는 것 뿐이라고요. 얘가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항을 늘렸으니까 이번에는 차수를 하나 늘려봅시다. 그러면 3차 완전제곱식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얘를 그냥 전개만 해볼게요. 선생님이 공식을 외우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고요. 그럼 이 친구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 부호들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모든 게 다 통용되는 하나 고3 때 있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한번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3 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항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항 정리. 항이 두 개일 때 그 친구들의 개수 여기 꼭 세제곱뿐만이 아니라 n제곱 형태, 그냥 4제곱, 5제곱, 6제곱이 나와도 그 이항 정리라는 규칙을 발견해내게 되면 모든 원전제곱식들을 다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 마이너스 b를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지금 다 얘는 전개한 걸 보면은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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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그 다음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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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여기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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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이게 계속 보존되는 게 보이나요? 그렇죠? 여기가 제곱이면 2차로 다 모든 항이 보존되고요. 3차면은 모든 항이 3차로 다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도 여기 세제곱을 때리게 되면 모든 항이 3차로 보존이 된다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규칙이 발생하게 되냐면 모든 항이 다 3차로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b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만 체크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봅시다. 그냥 나 숫자는 따로 안 쓸게요. 원래는 이거거든요. 원래는. 글씨가 계속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배웠다면 이 C가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컨비네이션 뜻이 3개 중에 0개를 뽑았음 이런 뜻이에요. 이게 3개 중에 1개 뽑음, 3개 중에 2개 뽑음. 우리가 뭐를 몇 개 뽑았을까요? 마이너스 B를 몇 개 뽑았는지 쓴 거겠죠? 그렇죠? 얘는 다 마이너스를 몇 개 뽑았는지 쓴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항이 계속 3차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 항에서는 마이너스 b를 하나도 안 뽑았고 이쪽 항에서는 마이너스를 하나 뽑았고 이쪽 항에서는 마이너스 2개 뽑았고 이쪽 항에서는 마이너스 b를 3개 뽑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지는지가 예측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얘로 다시 쳐다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a 세제곱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b를 한 개도 안 뽑았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 되겠고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b가 한 개 뽑혔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2번 뽑혔기 때문에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3번 뽑혔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중학교 때 공식으로 올라가서 보면 마이너스 b, 우리는 모든 항이 2차로 고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b 몇 번 뽑혔어요? 한 번도 안 뽑혔으니까 그냥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b가 한 번 뽑혔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b가 2번 뽑혔으니까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울 때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3차 완전제곱식 여기서 설명 끝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내가 형태를 조금 바꿔서 쓸 건데 이 친구들을 조금 다른 형태로 써줄게요. 그냥 식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운데 항 친구들이 공통 인수가 보여서 내가 그 공통 인수들을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나 그냥 공통 인수로 묶어서 정리한 것밖에 없고 요거를 써놔야 여러분들이 이따 그 곱셈공식 변형, 전개공식 변형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더 이쁘게 쓰면 좋았는데 네, 마음이 급했네요. 네, 필기하세요. 네, 그 다음 네. 자, 세 번째 합차의 곱부터 봅시다. 합차의 곱을 보면 합차를 곱하면 됩니다.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게 제곱 빼기 제곱꼴이 나온다라는 거 명심해줘야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꼴의 형태가 나오면 두 수의 합과 차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합차의 곱은 뭔가 좀 더 인수분해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이렇게 바꾸고 요거 보자마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합차의 곱을 뭘 많이 하냐? 일단 차수를 먼저 한번 올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기 좋게 그냥 이 친구를 보자마자 얘는 그냥 일단 그대로 써준다 생각하면 돼요. 항상 얘를 좀 비교해서 보면 좋죠. 그렇죠? 원래는 내가 얘랑 비교하면서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꼴 나올 때는 합차로 나옵니다. 이런 꼴로 나올 때는 일단은 그대로 하나 가져갑니다. 그대로 하나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는 부호가 항상 원래 것과 반대예요. 왜냐면은 합과 차로 나오잖아요. 둘의 부호가 반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반대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차면은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차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알겠나요? 그렇죠?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기는 그냥 난 그래서 곱두배보단 곱 반대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내가 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으면은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이걸 계속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한 걸 쓰는데 부호가 반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아 진짜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니까요. 너네가 그냥 텍스트로 외우면은 도움이 잘 안 돼.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나요. 헷갈리고. 근데 뭔가 너네 그 오감들을 다 써줘야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짝수근의 공식, 짝수 판별식 있죠. 그거 텍스트로 그냥 외워서 나는 잘 되는 친구들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 좀 뭔가 직접 써보면서 외워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편하니까. 그 편하다는 거에서 도파민이 터지면서 잘 외워지거든요. 이 친구들도 뭔가 그 말을 계속 해봐야 돼요. 말을. 네, 그대로 제곱 곱반대 제곱.
그대로 제곱 곱하면 되시고 연립 조건은 교집.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더 인수분해를 많이 쓰겠죠, 그렇죠? 나 지금 인수분해 공식 쓴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썼던 공식들도 전부 다 전개하는 식으로 썼으면 당연히 그 반대로 옮겨오는 게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특수한 형태가 두 가지 있어요. 특수한 형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기차 4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보기차 4차식이냐면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2차식들이 서로 복이 돼서 4차식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여기도 4차, 4차, 4차. 여기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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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얘네들은 곱한 거겠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왜 합차에 넣어놨냐면 얘가 합차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가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면 더 좋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보기차 4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공통된 부분을 큰 A로 바꿔서 전개해 보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자, 보세요. A 플러스 AB A 마이너스 AB 지금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A가 뭐였냐면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어요. 그럼 얘를 제곱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되지 않나요? 그럼 얘랑 연산하게 되면 얘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제발 좀 외우세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많이 나온다니까요. 1학년 친구들은 제발 얘 좀 외우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외우는 거예요? 그냥 너네가 다른 학원 가면 그냥 생으로 외우겠죠. 근데 내가 카테고리를 합체곱으로 달아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느낌하고 비슷한 친구들을 내가 모아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모아놓고 그냥 느낌이 계속 비슷한 친구들을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외워지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외워지는 거를 못 외우는 이유가 그냥 공부를 안 해서라고 난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일단은 얘를 여기까지가 합차의 곱 지금 공식들 나열한 것 뿐인데 여기서 4가지가 추가된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어가자면 저 친구를 식을 변형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식을 변형해 줄 수 있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2배씩 해줍시다. 자, 이 변환시키는 방식들도 여러분들 체급을 올리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꼭 보세요. 알겠죠? 그럼 잘 보면 내가 마이너스 2AB를 사용하기 위해 여기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사용해 줄게요. 그럼 여기 하나 줄이고 여기 하나 줄여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C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없애기 위해 내가 똑같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써서 여기는 B-C의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C-A의 완전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근데 2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체 다 2배를 했으면 식의 변화가 없으려면 2분의 1을 다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 친구만 바꾸는 거야. 얘는 안 건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A-B의 완전제곱 B-C의 완전제곱 C-A의 완전제곱으로 다시 한번 식의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게 되면 얘가 0이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럼 이 전체가 0으로 날아가지 않나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c제곱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 되니까 얘를 넘겨서 3abc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저 경우일 때 만약에 a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끼리의 합이 0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보이나요? 근데 이거 말고도 A랑 B랑 C랑 다 같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식의 변형을 이렇게 됐을 때 A, B, C가 전부 다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지 않나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0이 되겠네요. 그럼 똑같이 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진짜 이제 더 외울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 공식, 인수분해 공식 나 그냥 한 번에 진행한 거고요. 그냥 당연히 전개를 때렸으면 당연히 그 반대로 오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이 말고 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합차하고 필기하고 이제 기환합은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수한 경우 몇 가지 조금 더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필기하세요. 네, 얘는 안 써도 됩니다. 네, 썼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많은 교과서나 책들에서 나와 있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많이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건데 애들이 그걸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어려워하지 싶어요. 그래서 더 쉽게 해주려고 이게 곱셈 공식 전체를 변형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환합 3개를 다 변형시켜서 만드는 공식이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만 건드린다 생각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 하나만 건드리니까 제발 날 믿으세요. 알겠죠? 완전 제곱식 하나만 건듭니다.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거는 두 가지만 외워주면 되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변형시켜 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완전 제곱식을 변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얘뿐만 아니라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도 변형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얘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두 완전 제곱식을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편한데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할까요? 네. 이제 변형만을 위한 전개를 선생님이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밖에 안 건들 거라고. 그럼 잘 보세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더 쉬운 거예요. 중학교 때 곱셈 공식 변형 헷갈린다고 하면은 진짜 내가 못 가르친 거겠죠,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계속 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쓰세요. 일단 내가 필요하니까 쓰자고. 일단 돈을 가져오는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한데 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원래 얘로 고정이잖아. 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일단 이렇게 만들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랑 똑같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이번엔 얘가 되고 싶은데 얘는 일단 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얘로 만들고 다시 돌려주라고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냥 이 식을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그 차이가 얼만큼 나나요? 4ab라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얘가 되고 싶거나 얘가 되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인데 여기에다가 4ab를 해주게 되면 a-b의 완전 제곱이다. 이 관계 하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b 제곱에 플러스 4ab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죠, 그렇죠? 네. 중학교 때 거예요, 알겠죠? 네. 이래도 이해 안 되면 찾아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때 뭘 하냐면 우선은 쉬운 거부터 합시다. 3항부터 시작해요. 3항부터 건드려요. 3항 원전제곱식이 뭐가 있었냐면 이걸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얘가 원래 전개했을 때 이 친구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얘가 되고 싶은 거니까 그냥 일단 써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걸 하나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빼줘야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별거 없고요. 그래서 3항은 그냥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차도 있겠죠. 3차 원전제곱식. 그 친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이거 합차의 곱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돼요. 이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 곱셈공식 변형 문제는 얘보다 이렇게 바꾸는 걸 좀 더 선호하기에 주어진 것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출제 의도에 맞게 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까 걔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 꼭 확인하세요. 아까 걔로 될 수 있는데 얘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얘도 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뭘 더 가지고 있었어요? 얘는 플러스 3a b a 플러스 b를 더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이걸 더 갖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더 빼주게 되면은 얘가 되지 않을까요? 얘는 이걸 더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주게 되면 쟤가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계속 똑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게 있었죠.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없애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 완전제곱식의 변형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변형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5번째. 이번에는 역수의 합 얘기해 봅시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많이 나오는 내용일 텐데 역수의 합 진짜 별거 없어요. 알겠죠? 일단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이 합이 네, 그냥 a라고 쳐봅시다. 알겠죠? 이걸 a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왜 많이 나오냐면 이거 나오면 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진짜 이거는 너네를 더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가 지금 소거되는 거 보여요? 뭔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냥 목적이 저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구해라라는 문제인데 원래는 뭘 줘야 되냐면 두근의 뭐 합이나 두근의 차를 주던가 뭐 예를 들어 얘로 볼까요? 얘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두근의 합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근의 합을 7이라고 하고 두근의 곱을 뭐 2라고 해봅시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죠. 뭐 할까요? 뭐 3, 1 할까요? 4, 3 해볼까요? 4, 3. 네,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4 대입해서 먼저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ab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6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그죠? 이거 괜찮나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이용하면 이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둘이 곱하면 그냥 1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항상 고정이니까. 그래서 좀 더 주어진 것을 좀 더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는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xx분의 1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이 a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a제곱 마이너스 2 아니냐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고요?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의 1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얘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변형 배웠잖아요. 걔를 똑같이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라져서 그냥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이 a라 그랬으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이거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문제는 뭐 쓸 사람 쓰시고 나 지울게 알겠죠? 네. a 제곱 마이너스 2,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를 응용해서 우리는 얘까지도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어 x 4제곱 플러스 x 4제곱의 1, 얘 어떻게 구하냐고요. 얘는 그냥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x제곱을 t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이 친구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혹시 이해 안 되나요? 요거?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서 써주면 되겠죠. 이거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네, 크게 문제가 없다. 얘만 알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번엔 또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를 이용해서 똑같이 풀어도 되겠죠. 근데 얘만 가능한 게 아니죠. 이거는 A로 할까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이때는 A를 뭘로 나타낸 거예요? X 세제곱을 A라고 생각하고 치환한 거 아닌가요? 그때도 똑같이 계산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얘예요, 얘. 이거 색깔을 바꿔줄까요?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쌤이 기술력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 줄여서. 아이씨. 힘들어. 세제곱 t 이렇게. 이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쟤 어떻게 구해요? 얘 어떻게 구해요? 지금 생각해봤어요? 나 쓰는 동안?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쟤네들 이용해서 풀 건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5제곱이 나와요? 당연히 2제곱이랑 3제곱을 곱해주면 5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얘만 추가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얘를 때렸더니 얘만 하나 더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보이나요? 그러면 우리가 얘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나요? 그쵸? 한마디로 얘를 구하려면 일단 얘를 때려서 전개를 해본 다음에 얘가 추가로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a를 한 번 빼주면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진짜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역수의 합이 몇 제곱이 나오든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진짜 이 정도면 다 했어요. 필기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힘들어요? 빨리 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되게 알아두면 진짜 여러분들의 그 체급을 높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매번 그냥 개념 수업처럼 설명을 해줍니다. 스마일 공식이 왜 스마일이냐면 지금 여기 똑같은 것끼리 묶어놓고 보니까 공식이 웃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무섭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스마일 공식인데 진짜 그냥 하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얘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쟤는 보자마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주어져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일단 얘를 x로 두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형태가 우리가 a 플러스 b는 이 c를 넘겨서 x 마이너스 c로 쓸 수 있고요. b 플러스 c는 얘를 넘겨서 x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고 c 플러스 a는 얘를 넘겨서 x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그냥 요런 형태가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 형태를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내가 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뭐라고 얘기했죠? 네, x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그쵸? 그러면 여기도 x 세제곱 여기도 x 세제곱이네요. 그럼 여기는 사라지겠네요. 소거되겠네요. 그쵸?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 친구들이죠. 선생님이 아까 x를 뭐라고 했다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했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 x를 얘를 두 개를 바꿔서 쓸게요.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선생님이 아까 이 친구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끼리 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친구는 둘끼리 합이라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셋끼리 합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이 친구가 하나, 둘, 셋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곱골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x로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깔끔하게 생각보다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 네 7번 이제 7번까지는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몇 번 강조해도 너무 힘들어요. 나 계속 인수분해 얘기할 건데 인수분해는 결국 공통 인수로 묶는 과정을 없앨 때까지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특수한 형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식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인수분해의 로드맵을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공식을 쓸 건데 선생님이 항상 인수분해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행착오라는 게 중요해요. Trial and error. 네, 인수분해는 항상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기원합골에 뭐 제곱 빼기 제곱골이라든지 제곱 곱두배 제곱골이라든지 아니면 합과 곱 형태로 나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체크해서 그냥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시행착오를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하고 포기하잖아요. 실패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일단은 시행착오를 한번 많이 겪어보고 그 경험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시도를 하면 할수록 느는 게 인수분해예요. 근데 만약에 묶는 형태, 공통인수도 보이지가 않고 공식의 형태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려면 일단 묶어야 되는구나. 근데 공식꼴이 보이네. 그럼 공식을 거꾸로 써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뭐야, 두 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그게 복잡한 식이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그 정리의 도구를 내가 설명할 건데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묻기하고 인수분해 공식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공통인수가 보이거나 정리를 해주게 되면 공식꼴이 보이거나 그런 형태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리의 도구가 뭐가 있냐면 펜을 들고 있어서 그래서 정리의 도구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공통 부분이 보이면 그 친구를 A 또는 뭐 B 뭐 아무 문자 써도 상관없어요. 덩어리로 바꾸세요. 알겠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걸 진짜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게 하는 막 복잡한 다항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엄청 커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덩어리로 생각하는 걸 잘 못해. 그걸 진짜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A, B 꼭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한 문제에 A, B가 두 개, 뭐 문자가 두 종류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꼭 문자가 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보이면은 A, B 덩어리 치환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순서를 바꿔주거나 항의 순서를 변경해 줌으로써 순서를 살짝 바꾸니까 보이네.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억지로 더했다 빼는 문제가 있어요. 억지로 더했다가 빼가지고 뭐 아까처럼 선생님이 전체에다 2배를 하고 2분의 1을 한다든지 그렇죠? 뭔가 억지로 식변환을 해주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했더니 이거 공식꼴이 뭔가 보이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법의 공식 중에 하나인데 순서 변경 있죠. 순서 변경. 순서 변경이 뭔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러 문자로 된 인수분해가 진짜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도 되게 어렵게 느꼈던 건데 쌤이 굳이 예시는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인수분해에 뭔가 그 감을 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공식인데 생각보다 효율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뭔가 느낌대로 빠르게 그냥 인수분해해서 그냥 묶고 해버리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3초 만에. 근데 이 친구를 쓰게 되면 일단 식정리는 무조건 한번 들어가야 되고요. 식정리를 하고 뭔가 배열을 바꿨으니까 거기서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풀이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마법의 공식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냥 다 돼요. 어떤 것든 다 돼. 어려운 문제에서도 요거 하나면 다 풀리는 게 진짜 많아요. 특히 내림차순 정리할 때. 그렇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은 속도가 늘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3 때 시행착오를 겪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고3 때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고2, 고3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때 시행착오를 막 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요. 알겠죠? 중3 때 내가 시행착오 하라고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는데 그때도 안 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문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 문자들 중에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복잡한 식에서 인수분해가 보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알겠죠? 일단 이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제발 시행착오를 제발 해보세요. 감을 쌓아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진짜 1단원 끝이에요. 알겠죠? 네. 이러고 2단원, 3단원 쭉쭉 이어가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